액션. 안녕하세요. 더 페인터 팀장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페인터로서 페인팅 칠해지는 피도체, 어떤 물질,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 페인트를 칠하게 될 것인가. 저는 페인팅이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하듯이 페인팅이 어떤 구조물을 치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있듯이 페인트에도 기능성이 첨가된 페인트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화장품도 천연 페인트가 있고, 어떤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간 페인트가 있고, 파운데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색조 화장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듯이 페인트에도 종류가 많고,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페인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공적, 우리가 페인팅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상태이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건물 내 외부가 있겠고요. 내부, 외부.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나 미장이 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되어 있는 이제 무기질 계열의 면들이 있겠죠.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외부가 나가지고, 외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기질 계열이 많고,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 나무 사이딩, 비닐 사이딩, 사이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가장 중점시하고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이 내부 인테리어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인테리어 위주로 작업을 할 때 우리의 전공적인 이제 목공이죠. 목공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치장을 할 수가 있고 페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수들이 쓰는 자재들이 석고보드, 석고에 이제 종이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MDF 같은 경우는 나무 톱밥 종류를 눌러놓은 게 MDF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각재는 이제 어떤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살을 붙이기 위해서 뼈죠, 뼈. 각재로 이제 이게 있고 투바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원목을 이제 똑같은 규모로 짜서 본드로 붙인 집성목이에요. 스프러스 집성목 합판인데, 합판이 아니라 스프러스 집성목인데, 이런 종류는 이제 나무 스킨이 있으니까 스킨을 살려서 도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민자로 커버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이제 코어 합판. 합판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결을 여러 가지 이제 얇은 거를 합치는 거를 합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코어 합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반 합판도 있고, 이건 코어 합판, 문짝이나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MDF에 이제 필름을 이제 도장이 되어 있는 거. MDF에 필름을 도장을 하면은, 필름을 이제 씌워지면은 이제 멤브라인이라고 공장에서 출고되는 게 멤브라인 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기성제, 이제 필름이 이제 랩핑이 돼서 이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랩핑이 돼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몰딩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랩핑이 되어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초벌 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MDF에 초벌 페인팅 도장. 그러니까 MDF 위에 그냥 칠하려면 이제 MDF가 이제 페인트를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 초벌 페인팅 하기 좋으라고 이제 초벌 페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MDF 이 상태에서 할 때는 프라이머라든지 접착력이 있는 페인트를 하도를 칠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자재들을 갖고 이제 목수가 이제 면을 만들어요. 면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거푸집을 짜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이제 뼈대가 이제 세워지죠. 거기서 이제 내장을 꾸미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넣고 이제 석고보드나 MDF나 합판 갖고 이제 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져지는 벽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일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 아닌 벽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단열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면을 하기 위해서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거푸집만 갖고는 힘들거든요. 그 미장을 해서 그 면을 깨끗이 잡기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목수들이 이제 이게 이제 석고보를 많이 이용해서 방음, 단열, 뭐 그 화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방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자, 석고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석고보드는 가로부터 얘기해요. 보통 사이즈를 900에 1800짜리, 900mm, 1800짜리, 900mm, 1800짜리를 가장 기본적인 치수로 가장 많이 쓰고요. MDF나 합판이나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는 1200에 2400. 훨씬 크죠.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한 장에 그 2제곱미터 가량 되는 거죠. 2앱이 가량 되는 거고, 그 MDF나 합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평이 되는 거죠. 거의 한 평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면수를 따지자면, 그리고 이게 석고보드 원장이에요. 가로 900에 높이가 1800에 2배 비율이죠. 이거는 이제 그 테파보드라고, 일반 석고보드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테파보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안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게 석고보드가 이어질 때, 잠시만요. 석고보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덧붙였을 때 조인 부분이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겹쳤을 때 홈이 파져 있으면서 이게 산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 크랙을 방지하는 효과가 왜 필요하냐면은 도배를 가려야 돼요. 도배는 크랙이 가든 안 가든 가려지만 페인트는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각재를 안에 있고 석고보드를 이렇게 박죠. 이렇게 박았을 때 이렇게 박았을 때 타카를 양 옆을 박고 본드를 칠해서 이제 목수분들이 박는데, 이제 이랬을 때 이렇게 크랙이 가거나 이 각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제 크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원피라고 그래요. 이 각재를 대고 한 장 있는 걸 원피, 원플라이. 근데 석고를 이 결 말고 한 장을 더 붙이는 거죠. 억각으로 엇나가게, 조인 부분이 엇나가게 한 번 더 붙이는 거를 투플라이라고 해요. 그거 훨씬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짱짱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지금 세로로 시공을 했다면 가로로 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튼튼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이 틀리게, 세로로 했으면 가로로 한다든지 아니면 틀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치수를 왜 꼭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타카를 박아요. 타카를 박는 건 우리가 타카가 박힌지 모르게 면을 매끈하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카 자국이 어딨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이 났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상이 어딨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부스라든지 타카가 어디 박혔는지 알 수 있어야 이거 우리가 퍼티를 해서, 협안주 퍼티를 해서 면을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0 사이즈니까 보통 여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또 900이죠. 일반 목수들이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45cm 간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450, 900에 450. 근데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300mm, 30cm 간격으로 해요. 그럼 타카핀이 이렇게 바뀌겠죠. 30cm 간격으로. 45cm로 하면은 45cm 간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보통 45cm 간격으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위아래 뭐 똑같고요. 위아래 이어진 부분은 당연히 막히는 거고.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크랙 방지라든지 타카핀 있는 데를 빼먹지 않고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목수가 상도 없는데 이런 데다 타카핀을 박을 이유는 전혀 없죠.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 요거를 왜 꼭 알아야 되는지는 이 퍼티 작업, 줄 퍼티, 올 퍼티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이제 피도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전공적
건축으로 얘기하면 수장공사, 우리는 수장공사인데, 수장공사 그 전에 이제 목공이 보통 이제 들어가고, 목공 다음에 우리가, 목공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데, 목공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배지 위에다도 이제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고, 뭐 콘크리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장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페인트가 전에 어떻게 어떤 페인트가 칠해져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유성이냐 수성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유성 위에 예를 들어서 그 유성 페인트 종류 중에 에나멜이 있어요. 에나멜은 라카보다 약해요. 에나멜 위에 라카를 칠하게 되면 페인트가 다 들떠버려요. 반대로 라카 위에 에나멜을 칠하게 되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 페인트, 그러니까 친환경 수용성 페인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에 어떤 페인트가 칠해졌던 그 접착력만 높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머 처리만 잘하면은 어떤 면에든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리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름 성분, 그러니까 페인트 수용성이 안 먹는 부분은 안 돼요. 그거는 기억하시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